안녕하십니까, 박동순입니다. 오늘은 정치 이야기 대신에 어, 우리의 일상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몇 가지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찍 나가서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깥에 있는 동안에 아마도 저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13번이나 14번 한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운전기사인데 그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라이드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 차를 탈 때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내릴 때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몇 분과 함께 어느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그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고 서브하는 사람에게 두세 번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후에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커피를 나르는 분에게 고맙습니다를 한두 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를 마시고 난 후에 전자상가에 무엇을 좀 살 일이 있어서 가는데 길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어떤 청년에게 전자상가에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그 청년이 친절하게 자기 포켓에서 핸드폰을 끄집어내 지도를 보면서 상세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두 번 인사를 했습니다. 전자상가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그 상가 주인이 그 제품의 사용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 도중에 두세 번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난 뒤에 집으로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택시를 탈 때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와서 택시를 내리면서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모두 헤어보니까 아마 13번, 14번 고맙습니다를 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에게 특별히 어떤 편의를 제공한 사람은 그 첫 번째 자동차 기사와 그리고 저에게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준 그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만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저와 만나는 사람, 저에게 조금이라도 편의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그 상대의 관계가 없습니다. 손 위의 사람, 자기 친구, 자기 손 아래 사람에게도 고맙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집에 그 작은 아이들에게도 고마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만약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그 주위에 이제 애들이 있으면은 목이 마른데 물 한 잔 갖다 줄래? 그러면 이제 애들이 물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러면 고마워 그리고 어깨를 툭툭 쳐주면은 그 아이들이 아주 기뻐할 것입니다. 고마운 마음은 마음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표현을 해야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하면 되지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어떤 편의를 받았다, 어떤 선물을 받았다 그런 경우는 전화를 하든지 감사 편지를 써야 되겠죠. 감사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주저하면서 한 말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성경을 번역한 일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4년에 걸쳐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에 초판이 나왔고 지난 7월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이 개정판을 제가 대형교회, 여러분께서 이름을 말하면 알 수 있을 정도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10여 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분 목사님에게서 감사의 편지가 오고 나머지 목사님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보통 책도 아니고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한 책 그것도 성경책을 보냈는데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본인으로서는 다소 섭섭한 감이 들어가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 교인들에게 그 감사하라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성경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이 있죠. 그것을 보고 제가 목사님의 말씀과 이 행동이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죠. 스스로 우러나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말 중에서 미안합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I'm sorry. 아니면 조금 더 이제 강도 있게 말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I was wrong. 이스라엘에서 유대 랍비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이제 곧 결혼하게 될 젊은 남녀 청춘들을 모아놓고 결혼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어느 날 이 랍비가 그 청춘 남녀들에게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 3words, 세 마디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청중들이 이렇게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랍비요, 그 말은 I love you 세 마디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조금 가만히 있더니 그 말이 아니라고 결혼 생활을 가장 성공적으로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말은 I'm sorry. 또 경우에 따라서는 I was wrong. 다 세 마디죠. I'm sorry, I'm sorry, I was wrong.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I love you 보다는 훨씬 더 결혼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I'm sorry는 조금 더 단계를 높이면은 사과가 되겠죠. 개인 간의 sorry라고 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sorry를 말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가 한일 관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사죄를 몇 차례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가 갈 일정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죄를 하라고 그럽니다. 사죄는 본인이 우러나서 하는 것이고 또 사죄를 일선하면 사죄를 한 것이죠. 그 문제를 이렇게 정권이 바뀔 적마다 사죄하라고 그러면은 보통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도 서로 당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말한 그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 그러는데 정치인들의 말에 있어서 사과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말은 excuse me, 실례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excuse me, 실례합니다 이 말뿐만 아니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이런 말들을 흔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아마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속성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오늘 이제 12시에 어느 장소에서 친구들과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집에서 벌써 출발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식당까지 가기에는 이미 출발할 때 늦은 것이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서 친구들에게 그 오는데 차가 많이 막히고 또 교통사고까지 있어서 늦었다 이렇게 말하면은 거짓말을 하는 게 되는 것이죠. 즉 사실대로 오늘 내가 좀 집에서 늦었는데 나오는 게 늦었고 그래서 늦었어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교통 탓을 합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땡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잘못이다 이런 말을 되풀이해서 하면은 우리 공동생활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앉아서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오늘 고맙습니다 해야 할 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는가, 또 미안합니다 해야 할 때 내가 미안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은 때는 없었는가를 생각해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들이마시다 내면서 반성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낮에 꼭 말했어야 했을 때 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이 가라앉고 평정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걸 한번 실천해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신뢰합니다 이 말을 경쟁적으로 해서 우리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더 윤택하게 해보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